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지금부터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분양 물량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에서 분양을 하는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는 어떨까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물량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리고 부동산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청약의 체크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 지금 현재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최근에도 동두천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거래가 있는 곳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곳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 전매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청약의 체크포인트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천에서 분양을 하는 이 태봉공원 푸르지오의 아파트 청약 물량을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좋겠지만은 이 비규제 지역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봤을 때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 통장 1년 이상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돼야지 1순위 자격 조건이 되죠. 그만큼 완화돼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주거나 다른 형태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거와 소유를 분리하는 형태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들, 실거주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없으신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에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TV나 DTI가 완화되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준공전 전매가 가능하다. 준공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제 3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 기간이 좀 길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입주하기 시점 전에 준공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전매를 하게 됐을 때. 근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처분 조건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체크포인트에서 보면은 장점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이렇게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적인 입지적인 측면이라든가 단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들이 규제 지역들로 계속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불가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입주자들을 위한 그 서비스 혜택이라고 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감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본다면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년차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청약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자금이 많이 안 드는 측면에서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를 집중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의 입지가 추후에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개발 여건이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1순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에요. 저도 이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두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비규제 지역이 몇 개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세대수는 623세대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40% 그리고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은 추첨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은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대장자리, 즉 대장주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거시적 측면에서 7호선이 연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7호선이 연장되게 된다면 장점적인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이 태봉공원 푸르지가 아주 좋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기 신도시 중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초반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양주라든가 또는 검단이라든가 그리고 회천이라든가 이런 신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는 신도시였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거기에서 입지가 좋은 곳, 역세권인 곳 이런 곳들은 입지적 가치가 그 지역에서 좋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그런 대장자리가 될 수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늘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늘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도 그 아파트들은 늘 비쌌어요. 늘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규제 지역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대장자리의 아파트인지를 보고 추후에 이 아파트가 가격 상승 여력이 대장 자리에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인지를 보면 되겠죠. 이 태봉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시적으로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태봉산과 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쾌적성 여부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주관적으로 산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천이 흐른다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은 이 태봉공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산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대장자리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들과 인접해서 푸르지오라고 하는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 자리가 대장 자리니까 될 수 있느냐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푸르지오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도 좋고 하지만은 입지가 좋으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좋으면은 그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면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주변의 아파트들과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공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2024년 12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보면은 3년이 지나는 시점이 이제 되게 된다면 약간의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이제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포천 서희 스타일스가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분양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포천 석향이라든가 주공 아파트들이 대장주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송우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있고 주변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의 가격을 본다면 송천 마을의 뜰한채 같은 경우에는 17년 차가 된 아파트가 32평의 실거래가가 이제 2억 9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태봉마을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평이 3억 800만 원의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태봉공원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넘지 않습니다. 5억을 넘지 않는 아파트 가격이니까 이 아파트들보다는 가격대가 뭐 1억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축의 아파트이고 17년 차가 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래사라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이 과연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런 아파트들을 제가 수천 건 수만 건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수많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보고 투자하고 경험한 걸로 본다면은 이 15년 차가 넘어가는 아파트들하고의 그 가격 차는 무조건 1억 차이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유추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포천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가 2억 5천을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물론 실거래가 매물은 없습니다. 비과세 여건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매물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전세가가 이제 2억 5천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거주의 여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들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브랜드 파워의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 신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여지없이 상승하는 것을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일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무 비싸다, 들어가지 마라, 청약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백발백중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장 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을 내가 실거주 여건이라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장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단점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감도를 보면서 단점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조감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조감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뭐 이편한 세상, 자이,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에서 제가 살아봤지만은 푸르지오에서는 제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한 가지의 브랜드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감도를 봤을 때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단점이에요. 배치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더욱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요새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하고 수도권 외곽에 일부 있는데 지금 이 프로지오의 1군 건설사의 마크를 달고 이 지상에 주차장을 넣었다면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좋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평면도를 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15세대이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제가 84나 74, 75 같은 타입을 봤을 때 이 알파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알파룸이 있고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그래도 넓은 모습이에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한쪽만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양쪽에 있거나 디귿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수한 평면으로 보이고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건식의 호텔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구조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84A 타입이라고 보입니다. 84B 타입은 147세대. 이제 투베이의 탑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면 구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A 타입과 비교한다면 거실이 있고 침실 1, 2, 3, 알파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4A 타입이 현저하게 좋은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그래도 기역자로 있기 때문에 확보가 잘 된 것으로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풍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탑상형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입니다. 84C 타입은 178세대인데요. 84 타입들 같은 경우에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침실 1이 있고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됐고 알파룸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팬트리,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 기역자로 상당히 큰 모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그래도 우수할 것 같고, 이 침실 3 부분에 여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할 것 같아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네요. 99 타입 같은 경우에 63세대이고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여기도 호텔식으로 건식의 화장실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109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대이고요.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2, 3, 그리고 침실 4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과 이제 여유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욕실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형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판상형 구조로 보이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 이제 현관 팬트리 공간도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4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지만 세대수가 2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 공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선정 방법은 8호제곱미터 이하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40%, 그리고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가 10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 전에 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 타입별로 맞는 금액을 예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3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14일에 일반 1순위, 그리고 15일에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는 24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구조가 아주 우수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비싼 것 같습니다. 4억 1,200만원이고요. 84B 타입은 4억 200만원, 그리고 84C 타입은 4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는 4억 7,200만원, 그리고 109제곱미터는 4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억 초반의 아파트에 84 타입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경우에 84제곱미터는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 99하고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의 물량이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량을 저는 100%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이 물량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누군가는 이 포천의 이 물량을 보면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제가 늘 들어온 얘기예요. 아파트 청약 그거 너무 비싸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폭락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20년 동안 들었는데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직주 근접이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은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장자리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자연 환경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주변에 구시가지를 뭐 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앞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신축의 아파트들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어요. 이 푸르지오 아파트도 600세대 정도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의 4억대 아파트 많지 않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아마 많이 볼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아마 궁금해요.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자리를 지키면서 보란 듯이 가격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떨어질 것인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뭐 4억대의 아파트 84제곱미터의 평면이 좋은 구성이라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을 넣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탑상형의 구조인 84B 타입이나 84C 타입을 넣는 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인 입지의 그 대장자리가 될 아파트들이라면 탑상형의 구조를 넣으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시는 게 맞지만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조가 좋은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도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 이 외곽 지역을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량은 아니다. 다만 실거주 하실 분들이라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볼 그런 지역은 될 거다. 그런 아파트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